자꾸만 굶고 갑자기 확 줄이면은 마치 겨울잠 자기 전에 곰처럼 여기다가 이렇게 막 축적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많이 쌓아놓고 더 안 빠지고. 네, 우리끼리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한 번 뺄 때는 잘 빠졌는데 그다음에 왜 이렇게 안 빠지지? 그러니까요. 그게 다 이유가 있었네요. 점점 그렇게 변해가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체중 감량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일관성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접근해보면 좋을까요? 이렇게 좀 방법을 바꿔보세요. 혈당과 혈압 올리지 않은 올바른 체중 감량법. 첫 번째는 6개월간 체중의 10% 혹은 한 달간 체지방의 2kg 감량. 예, 좀 적은 양 아닌가요, 이 정도면? 예, 보통 이제 굉장히 마음이 급하고 빨리 줄이고 싶어 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적은 양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다른 질환이 동반된 고도 비만의 경우에는 의료진의 판단 하에 초기 감량을 빠르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6개월에 자기 체중의 한 10% 정도, 그리고 한 달에 체지방을 2kg 정도, 이 정도를 목표로 삼아서 서서히 체중을 줄여가야 우리 몸의 대사율을 유지하고 또 근육량을 유지하면서 건강을 상하지 않고 체중을 줄여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욕심을 내서 더 많이 줄인다 하게 되면은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머리도 빠지는 탈모 증상도 동반될 수 있고 또 골밀도가 떨어지는 골다공증도 유발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만성 피로도 높아지게 되고 또 여성의 경우에는 무월경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어떤 그 연예인 분들 몸짱 화보 갑자기 이렇게 찍으신 거 보면 배 왕자는 있는데 얼굴은 갑자기 좀 늙으셔가지고. 예. 아유, 사실 거기까지 안 가고 저 자신부터 참 반성을 해야 되는 게 저도 참 목표 그리고 수치에만 항상 치중을 한 다이어트를 생각해 왔는데 그런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한 달에 2kg라도 뭐 계속 쭉 빼면 또 장기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니까 정말 이게 마라톤이다 생각하시고 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바른 체중 감량 방법 계속해서 살펴볼게요. 자. 식사 횟수와 음식의 가짓수를 줄이지 않는다. 이게 또 중요한가 봐요. 그렇죠. 우리가 체중 감량을 하시는 분들이 두 가지를 먼저 시작을 합니다. 일단은 식사량을 줄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식사의 가짓수를 줄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식사의 그 횟수를 줄이는 방법 중에 뭐 간헐적 단식이라든지 이를 이식을 하게 되면 공복 상태가 길어지게 되면 그 다음 식사에 대해서 오히려 지방이 더 축적되기 때문에 고무줄 체중이 되기 쉽거든요. 그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원푸드 다이어트처럼 아주 극단적으로 식사의 가짓수를 줄이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균형 잡힌 영양이 되지 않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살찌기 쉬운 체형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고기만 먹는 뭐 황제 다이어트, 뭐 달걀 다이어트, 사과 다이어트 이런 거 오히려 했다가는 더 찔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그러면 뭘 드시면 좋을까요? 이런 걸 좀 드셔야 된대요. 칼로리는 낮되 포만감이 있는 채소를 섭취한다. 네, 이 채소 섭취의 경우에는 다들 아시기 때문에 뭐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칼로리도 낮고 또 먹고 나면 포만감이 많기 때문인데요. 그 채소를 드시는 요령이 있습니다. 첫째는 밥을 먹는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보통 밥상을 받으면은 밥이라든지 아니면 국물 음식을 먼저 먹고 채소는 나중에 먹잖아요. 이제부터는 채소를 먼저 드시기 바랍니다. 채소를 먼저 드셔서 밥이나 이런 포도당이 빨리 흡수하는 것을 채소의 식이섬유가 좀 막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는 이 채소를 한 5분 정도 시간을 좀 들여서 천천히 드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음식물이 위에서 장으로 내려가서 장에서 흡수가 되는데요. 장에 도달하는 시간이 한 5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드실 때 채소를 우선 한 5분 정도 천천히 드신 다음에 밥이라든지 다른 반찬을 드시면은 밥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이라든지 지방 이런 것의 흡수를 조금 느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채소 드시라고 하면은 꼭 채소보단 좀 더 맛있는 과일로 이렇게 가시는 분이 있는데요. 실은 과일의 경우에도 식이섬유는 많지만 포도당이 거기에 함께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과일의 경우엔 채소가 아닙니다. 식사하고 나서 또 간식으로 평소에
이 식사 사이 간식으로 추천할 만한 것은 과일이지만 채소 대용으로 과일을 드시면 오히려 당 섭취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천할 것은 뭐 토마토라든지 오이처럼 단맛은 적으면서 포만감이 들고 또 드실 때 청량감이 드는 이런 채소를 식사하기 전에 한 5분 정도 천천히 드시기 바랍니다. 네. 참 말은 쉬운데 저는 어쩜 딱 보면 고기 반찬부터 손이 가는지 오늘은 꼭 먹을 때 기억을 한번 해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예. 또 이런 거 챙겨 드시면 좋다고 하는데요. 자, 뭘까요? 자, 이거네요. 근육의 재료가 되는 단백질 식품을 챙겨라. 중요하겠죠. 그렇죠. 이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고기 먹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많이 느끼시는데 맞아요. 사실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가 이제 고기라는 거는 단백질하고 지방인데 고기에 있는 이제 포화 지방이 문제가 되는 거지 단백질은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포만감 얘기를 했지만 단백질이 좋은 거는 포만감도 포만감이지만 단백질을 분해하는 데는 많은 칼로리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써야 되는 칼로리들이 많이 써지게 되고요. 또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근육에 손실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손실된 근육을 보충하기 위한 단백질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근육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기초대사율이 올라갑니다. 기초대사율이 올라가면 가만히 있어도 칼로리 소모가 되니까 아주 현명한 다이어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